노트북의 비밀.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민서와 준혁은 결혼 5년 차 부부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지만 그들의 일상은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준혁은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민서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바로 준혁의 노트북. 퇴근 후면 늘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준혁은 민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바꾸거나 노트북을 덮곤 했다. 뭐해, 준혁아? 맨날 그렇게 몰두해서. 민서가 장난스레 물으면 준혁은 그냥 회사 자료 정리.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민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호기심이 커졌다. 회사 일이 이렇게 재밌나? 아니면 혹시 뭔가 숨기는 거? 농담처럼 혹시 비밀 블로그라도 운영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준혁은 내가 무슨 블로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준혁이 야근으로 집에 없는 날이었다. 민서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책상에 켜져 있는 준혁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화면은 잠금 상태가 아니었고 브라우저 창이 열려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그녀는 살금살금 노트북에 다가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블로그였다. 제목은 심플했다. 우리 이야기. 민서는 숨을 멈췄다. 블로그의 메인 이미지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서가 준혁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는 모습.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첫 포스트는 두 사람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다. 2015년 우연히 시작된 인연. 그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커피를 엎질렀다. 바보처럼 당황한 나를 보며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민서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준혁이 커피를 쏟고 허둥대던 모습. 민서가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죠. 라며 웃어준 그때. 준혁은 그 순간부터 민서에게 푹 빠졌다고 했지만 이렇게 글로 쓰인 걸 보니 새삼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음 포스트들은 데이트 시절의 추억들로 가득했다. 비 오는 날 준혁이 2시간 동안 우산을 들고 기다렸던 일, 민서가 준혁의 생일에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던 순간. 하나하나가 민서의 기억 속의 생생한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속마음은 그녀가 미처 몰랐던 보물이었다. 민서가 목도리를 줬을 때 나는 울 뻔했다. 실밥이 삐져나왔지만 그녀가 밤새 뜨개질한 걸 알았기에. 그때 난 결심했다.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민서는 코끝이 찡해졌다. 준혁이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소소한 순간들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할 줄 몰랐다. 블로그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했다. 결혼 준비 중 다툰 날 민서가 화가 나 집을 나갔을 때 준혁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심지어 최근의 일상까지. 어제의 민서. 민서가 퇴근 후 졸린 눈으로도 내게 밥을 차려줬다. 투덜대면서도 내 몫의 김치를 따로 챙겨줬다. 그런 그녀를 보면 난 여전히 심장이 뛴다.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블로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준혁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 하나하나 기록한 일기였다. 그녀는 마지막 포스트를 클릭했다. 미래의 우리. 민서가 이걸 읽는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 블로그를 그녀에게 보여줄 날을 꿈꾼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 민서와 함께 이걸 읽으며 웃고 싶다. 민서야, 내가 내 전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민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준혁은 그녀의 붉은 눈을 보고 당황했다. 민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서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준혁은 화면을 보고 순간 굳었다. 이걸 어떻게 해?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멋진 걸 쓰고 있었으면서. 민서는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그냥 부끄러워서.
이건 나만의 보물 같은 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블로그를 함께 읽었다. 민서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추억을 되새겼다. 준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비밀도 없으니 같이 써볼까? 우리 이야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그런데 민서가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준혁이 갑자기 당황하며 노트북을 뺏으려 했다. 잠깐. 그건 안 돼. 왜? 이제 비밀 없다고 했잖아. 민서가 장난스레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자 숨겨진 비공개 포스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민서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 호기심에 클릭한 민서는 입을 떡 벌렸다. 포스트에는 준혁이 몇 달간 비밀리에 준비한 서프라이즈 계획이 적혀 있었다. 민서의 생일에 맞춰 몰래 예약한 제주도 여행, 민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그리고 민서가 늘 꿈꿔왔던 반려견 입양 계획까지. 마지막 문장은 민서를 폭소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내가 민서한테 들키지 않고 강아지를 어떻게 집에 데려오냐는 거다. 강아지가 짖으면 끝장인데, 민서가 이걸 읽지 않길 기도한다. 민서는 배를 잡고 웃었다. 너 강아지까지.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망했다. 민서야, 제발 생일까지 모른 척 해줘. 민서는 준혁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근데 강아지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웃음을 담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되었다. 노트북의 비밀.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 15층, 민서와 준혁은 결혼 5년차 부부였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은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준혁은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준혁의 노트북. 그는 퇴근 후면 늘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지만 민서가 가까이 다가가면 화면을 바꾸거나 노트북을 덮었다. 뭐해, 준혁아? 맨날 그렇게 몰두해서. 민서가 장난스레 물으면 준혁은 그냥 회사 자료 정리.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서의 호기심은 커졌다.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거? 그녀는 농담처럼 혹시 비밀 블로그라도 운영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준혁은 내가 무슨 블로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준혁이 야근으로 집에 없는 날이었다. 민서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책상에 켜져 있는 준혁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화면은 잠금 상태가 아니었고 브라우저 창이 열려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그녀는 조심스레 노트북에 다가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블로그였다. 제목은 심플했다. 우리 이야기. 민서는 숨을 멈췄다. 블로그의 메인 이미지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서가 준혁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는 모습.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첫 포스트는 두 사람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다. 2015년 우연히 시작된 인연. 그녀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커피를 엎질렀다. 바보처럼 당황한 나를 보며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민서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준혁이 커피를 쏟고 허둥대던 모습, 민서가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죠. 라며 웃어준 그때. 준혁은 그 순간부터 민서에게 푹 빠졌다고 했지만 이렇게 글로 쓰인 걸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음 포스트들은 데이트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비 오는 날 준혁이 2시간 동안 우산을 들고 기다렸던 일, 민서가 준혁의 생일에 손뜨개 목도리를 선물했던 순간. 하나하나가 민서의 기억 속의 생생한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속마음은 그녀가 미처 몰랐던 보물이었다. 민서가 목도리를 줬을 때 나는 울 뻔했다. 실밥이 삐져나왔지만 그녀가 밤새 뜨개질한 걸 알았기에.
그때 난 결심했다.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민서는 코끝이 찡해졌다. 준혁이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소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줄 몰랐다. 블로그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했다. 결혼 준비 중 다툰 날 민서가 화가 나 집을 나갔을 때 준혁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심지어 최근의 일상까지. 어제의 민서. 민서가 퇴근 후 졸린 눈으로도 내게 밥을 차려줬다. 투덜대면서도 내 몫의 김치를 따로 챙겨줬다. 그런 그녀를 보면 난 여전히 심장이 뛴다.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블로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준혁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 하나하나 기록한 일기였다. 그녀는 마지막 포스트를 클릭했다. 미래의 우리. 민서가 이걸 읽는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이 블로그를 그녀에게 보여줄 날을 꿈꾼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 민서와 함께 이걸 읽으며 웃고 싶다. 민서야, 내가 내 전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혁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민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준혁은 그녀의 붉은 눈을 보고 당황했다. 민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서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준혁은 화면을 보고 순간 굳었다. 이걸 어떻게 해?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멋진 걸 쓰고 있었으면서. 민서는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그냥 부끄러워서. 이건 나만의 보물 같은 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블로그를 함께 읽었다. 민서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추억을 되새겼다. 준혁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비밀도 없으니 같이 써볼까? 우리 이야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그런데 민서가 블로그의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준혁이 갑자기 당황하며 노트북을 뺏으려 했다. 잠깐. 그건 안 돼. 왜? 이제 비밀 없다고 했잖아. 민서가 장난스레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자 숨겨진 비공개 포스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민서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호기심에 클릭한 민서는 입을 떡 벌렸다. 포스트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준혁이 사실은 비밀리에 아마추어 소설가로 활동 중이라는 것. 그것도 민서가 절대 읽지 말라고 했던, 그녀가 너무 자극적이다며 혐오했던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었다. 제목은 금지된 사랑의 삼각지대. 포스트에는 그의 필명 붉은 장미의 늑대로 출간된 전자책 링크와 독자들의 열광적인 댓글까지 캡처되어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민서는 충격에 빠져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다. 민서야, 그게 그러니까 취미로 좀. 취미. 이게 취미라고. 내가 싫어하는 막장 로맨스 소설을 붉은 장미의 늑대라니. 민서는 포복절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웃겨. 이걸로 돈도 벌었어?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조금 꽤 많이.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좋아, 용서할게. 대신 다음 소설은 나랑 같이 써. 주인공은 나로. 그들의 웃음과 투닥거림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블로그는 이제 사랑의 기록을 넘어 두 사람의 기묘한 모험과 웃음을 담은 새로운 장이 되었다.